밤이 나오네요. 아, 네. 그거 화면 비디오 뭐지 해제하시면 되는데. 아,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요. 이제 음, 촌에 영주가 제 고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퇴직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 싶은데 오늘 강의 초입에 영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좀 도와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음, 토종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음, 또 농약을 쓰지 않는 그런 농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강의를 듣게 되었고, 지난번에 박성석께는 아마 계룡에서 제가 그 네. 도시농업 하면서 한번 강의를 들었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전이 되어서 다시 듣게 되었고, 하여튼 지금 뭐 촌에 전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서 조금 자연스러운 토종을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쉬셔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소개 드릴게요. 저번에 하시기로 했는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강동 씨앗도서관에 김강수 회장님 계시거든요. 회장님 들어오셨죠? 김강수 회장님, 김강수 회장님 들어오셨는데, 김강수 회장님, 오늘도 또, 불발인가 보네. 강동 김광수 회장님, 어, 본인 소개하시랍니다. 우리 오종선님만 들어 계신가? 아니,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안양, 도시농업 회장님이신가? 아니요, 지금은 다른 직함을 가지고 계신데, 김인봉 선생님, 들리시나요? 김인봉 선생님, 예, 아유, 갑자기 네, 간단하게 호명을 인사 하시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먹거리가, 이 건물을 굉장히 우리가 바로 세워야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람도 근본이 먹는 것, 숨 쉬는 것, 이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껍데기만 쫓아가는 것 같아서요. 좀 더 그런 것들의 뿌리가 되는, 먹을 것, 그 뿌리가 되는 우리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토종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숨 쉬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함께 세상이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은 쉬셔야 되니까, 잠깐만 쉬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쉬시는 동안 이렇게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요. 네, 가만히 앉아서 수업 듣자고 하니까 좀 몸이 찌뿌드드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그만 쉬시고 출연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좀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우리 그 양평에서 저랑 같이 농사 짓고 있는 친구들 인사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미지 네. 소개 좀 하세요. 갑자기요? 안녕하세요. 저는 팔당에서 살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양평에서 우프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청년 농사 프로그램에 이제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토종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우님, 허지우, 지우님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진님이랑 같이 또 관장님이랑 같이 양평에서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토종 농사 공동체에서 농사 짓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네. 앞으로 농사 짓고 살고 싶어서 강의 듣게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질문 먼저 좀 해결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숯과 재가 토양소독에 효과가 있나요? 하고 이제 우리 홍천에 계신 홍순덕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숯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하얗게 타버린 숯이 있고 까만 숯이 있죠. 네, 그래서 까만 숯 같은 경우는 일부 이렇게 목초액처럼 산성 물질을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까만 숯은 어느 정도 토양 소독에 효과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하얗게 타버린 숯은 사실 이제 미네랄과 이제 칼륨이라든지 이런 미네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이제 개량하는 효과와 함께 까만 숯은 어느 정도의 토양 소독 효과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종 정의에 대해서 김봉성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흑상추라든지 롱그린 고추라든지 방울토마토를 구입해서 집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채종하면서 길렀다고 한다면 토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종자 회사에서 파는 씨앗들 중에서도 씨앗을 받아서 심으면 지속적으로 그 형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가 이제 육종을 했다기보다는 재래종을 씨앗만 받아서 유통하는 그런 경우이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토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주로 이제 F1 육종을 해서 심었더니 이제 형질이 변한다든지 계속 잡종화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토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됐다. 그러니까 형질이 그대로 수년을 심어도 그 형질이 그대로 나온다. 했을 때는 이게 이제 토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토종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식물학적인 이제 토종도 있지만 사실은 좀 그 나름대로 이제 내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밝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종자 회사에서 시판하는 종자들은 그런 내력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거쳐져서 내력도 확인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토종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토종 씨앗의 역습에서 적응하면 모두 토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김지훈 님이. 예. 이제 아마 이제 김봉성 님이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홍성 님이 최종할 채가를 수확해서 잠시 하루 이틀 냉장 보관했다가 꺼내서 채종해도 종자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되게 이제 종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뭐 오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가지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되게 이제 이렇게 냉장 보관했다가 채종하시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되게 이제 이 열매 안에서 싹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보관 일시를 좀 짧게 해서 하는 것은 씨앗에 지장이 없는데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그게 이제 보관하는 과정에서 안에 이제 내부에 이렇게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발화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가지를 몇 개를 따서 이렇게 갈라봤더니 이미 이제 안에서 파란 싹이 이렇게 나와 있는 씨앗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완숙이 되었을 때 바로 수확해서 채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진봉숙님께서 트랩에 관련하여 매실과수원에서 설치했다가 온산에 또 다른 과수원에서 나방들이 몰려와서 옆집 과수원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집합 페로몬이라고 해서 콩농사를 짓는데 콩 변두리에다가 이게 집합 페로몬을 설치했는데 온 동네 그 노린재가 다 와가지고 콩밭을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하고 숫자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성종자를 받고 싶은데 정상과에서만 채종을 해야 할까요? 크고 잘생긴 깨끗한 물에 늙은 오이, 직경 15cm 정도 되는 병이 없고 맛이 좋아야 하는 사과참외, 뿌리와 꼬투리가 크고 가지가 적당히 벌어지는 진주대평무 등 기형과는 안 좋을까요? 생기다만 표주박 같은 물에 늙은 오이, 작고 못생긴 사과참외나 열무 뿌리와 생기다만 부어에서 꼬리 등. 예. 아유, 질문을 아주 많이 하셔서. 예. 뒷부분에 이제 또 우리 강의 내용 안에 담아낼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식물을 심어서 채종을 할 때는 예쁜 것들을 되게 이제 채종을 하죠. 병이 없고 그리고 원래의 형질에 가까운 열매를 수확을 해서 채종을 해야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선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채종할 과일을 선발을 해야 되고 그런 이유죠. 그리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의 개념은 이후에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은하님이 깻잎 뒤에 주황색 반점이 생기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이제 그 색상에 따라서 이게 벌레가 와서 먹은 흔적이라고 그러죠. 빨아먹은 흔적이라 시큰이라고 그래요. 시큰 먹은 흔적. 그런 흔적이 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병충해들이 알을 쓸어서 알이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제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되게 이제 껄끄름하죠. 자,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병충해 방제법, 그다음에 이제 병충해의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놓은 표예요. 이 자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종자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보면 반드시 이제 실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만 이렇게 이제 뽑아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맹류, 녹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녹병, 그다음에 백수병, 흑수병, 도열병 뭐 이런 것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맨 앞에 나와 있었던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인지 병원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면
병원체의 생활안에 따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증상에 대해서 사실은 알아나가서 이것들에 대해서 처방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병원균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없앨 거냐, 재배적인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 방식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병해충 방제법을 보면 대개가 이제 뭐 한 3가지, 4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게 이제 재배적인 방법이에요. 밀 붉은 녹병을 보면 드물게 파종해라. 그다음에 저항성 품종을 재배해라. 그죠? 그다음에 질소 과용을 금지해라. 그죠? 이렇게. 네 번째, 석회화합제, 진해부제, 살포. 뭐 이런 부분들은 화학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대규모로 재배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약재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도 이런 약재들 쉽게 발견하기 힘들어요. 미리 주문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병충해 방제법에서 가능하면 앞에 있는 부분, 윗부분에 있는 그 재배적인 방법을 선언적으로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옥수탄저병이라든지 콩탄저병. 그래서 이제 이 탄저병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그 작물들의 탄저병이 오게 되는데, 이건 탄저균이라고 하는 이제 균이 일으키는 병인데, 되게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생화학적 무기로 쓰는 탄저병도 있는데 이거 먹어도 사람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생물학적 무기로 화학전에 쓰는 생물학전에 쓰는 그런 무기로서의 탄저균하고 여기 식물에게 오는 탄저균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서로 생활함도 다르고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먹는 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먹지는 않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잘라서 이제 고춧가루를 내고